조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아주 미개한 나라일 뿐이다. 수직적 봉건주의 사회인 조선은 당연히 망하는 게 필연적이며 일본이 나서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조선인은 게으르고 더럽다. 심지어 가난과 불결 폭음과 타락성이 그들의 본성이다. 한국에 대해 일본인들이 늘 하는 어이없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인들의 말은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얼토당토 않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고서에서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인지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잘 대표하는 사례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 도서관에 있던 1730년대의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해 작성한 조선한국전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이 지도를 그린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한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바프티스트 부르기뇽 당비리,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야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 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한국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도 일본도 아닌 제3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귀를 닫은 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말이죠. 심지어 한국인들의 생활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인은 게으르고 더럽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폭음과 타락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방문한 몇몇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록을 남겼고 최근 이 기록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일본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또한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인구수를 토대로 조선은 전혀 가난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조선의 17세기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인구는 19세기까지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 크기가 비슷한 영국의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의 인구수는 꽤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도 하고 각종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인구수로도 수익을 불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인구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난하지 않았다는 걸 상징하는데요. 게다가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많은 외국인들은 조선인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일본인과 서양인에 비해 많이 먹는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조선의 쌀 생산량이 높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선이 정말로 가난했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말한 조선인은 게으르고 더럽다는 말을 반박하는 기록도 있었는데요. 영국인 세비디 랜도어의 경우 조선인은 손은 자주 씻는데 목욕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안 씻는 것 치고는 더러워 보이지 않는 건 좀 신기하다. 또 조선인들은 하루 종일 빨래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선인들은 잘 씻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한강정구 선생이 치료를 위하여 동네 온천에 방문한 기록을 적은 기행문 봉산역행록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온천은 병을 낫게 한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세종실록에는 세종 20년에 온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 개방한 온천에 왜가 자주 와서 문란하게 사용했다 라고 하며 임금이 3일에서 5일 이상 온천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율로 정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말하는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의견도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조선 1894 여름이라는 책에는 조선인들은 집신 만드는 것에서부터 광물을 캐는 것까지 직접 하며 좋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만나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인데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1953년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한국이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증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면서 정전 직후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4%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으며 1970년 이후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정말로 일본인들의 말대로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멍청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이상 일본인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은 가난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과거에도 물론 그랬다. 기록을 봐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항상 발전을 원한다. 때문에 한국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잘 해내고 있고 성장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한국을 전혀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꽤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책을 뒤져보세요. 만약 한국이 저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의 말처럼 게을렀다면 아마 지금의 한국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라고요. 한국인과 하루만 생활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내 룸메이트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가고 이후 돌아와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학교를 다녀와서도 쉴 틈 없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얼마나 부지런한지는 함께 살아보면 단번에 알게 될 거야. 세계에서 한국이 이뤄낸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르즈 할리파를 한국이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싱가포르의 말이나 베이샌즈까지 만들어냈다고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한국은 다 해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즐비한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거 아닐까 싶어? 한국뿐만이 아니야. 일본인들은 세계 정세를 조금도 읽을 줄 모르는 것 같아.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말이야. 세상에 한국인들처럼 깨끗한 사람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들은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살면서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양치를 한다. 심지어 간식이라도 먹으면 곧바로 양치를 한다. 한국인들의 가방 속에는 언제나 칫솔과 치약 세트가 들어있다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샤워도 하루 3번, 양치도 하루 3번. 한국에서는 항상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보네요.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한국에 가면 마주하기 그리 어려운 광경은 아닐 것입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 저녁 6시부터 7시. 한국의 공공화장실을 가보세요. 그들은 양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은 직후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